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당초 내후년 폐지하려던 사법시험을 2021년으로 4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겠느냐며 총자퇴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사법시험 폐지로 로스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학생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무책임한 정부의 4년 유예 결정으로 우리나라 법조계의 혼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첫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감도는 거창의 산들입니다.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유입되지 않는 청정 1급수의 발원지 거창. 맛과 향 모두 최고를 자랑하는 거창 사과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는 물론 농부의 정성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키워낸 거창한 사과. 우리 가족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제부터 거창한 사과입니다.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농산물 순회 수집과 농민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농민 모두가 거창푸드 종합센터의 주인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생산한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한 톨도 허투루 폐기하지 않고 4, 5단계에서 2단계 유통 과정으로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푸드 종합센터는 배려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전국 최고의 로컬푸드 센터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거창. 거창군 보건소.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직원 60여 명이 근무하는 거창군 보건소는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노인보건사업, 응급의료 및 정신보건사업, 건강진단 및 만성질환 등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지난 30일 채널 경남구와 거창군이 아림 천사운동 할인 가맹점 및 후원업체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채널 경남과 거창군이 아림 천사운동 할인 가맹점 및 후원업체로 협약을 체결해 아림 천사운동에 참여한 후원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이 운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류영수 채널 경남 회장은 향토기업으로서 기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 정신을 실천하고자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림천사운동에 참여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아림천사운동에 후원한 회원들이 채널 경남에서 운영하는 인쇄, 홈페이지 제작 등을 이용할 때 가격 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채널 경남은 앞으로 2년 이상 아림천사운동에 연간 100만 4천 원씩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 경남은 개국 2주년 기념 류 회장의 출판 기념회에서도 100만 4천 원을 기부한 바가 있으며 이날 가맹점과 후원업체에 동시 가입한 최초 향토기업으로 밝혀져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일 8급 공무원이 참관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군정에 대한 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창군은 12월 1일 8급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확대 간부회의는 아직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파악과 처리에 집중하느라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접해볼 기회가 없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군정 전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12월 월간 보고회에서는 2016년 이것만은 하겠다라는 주제로 전 부서에서 내년 반드시 추진할 주요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버 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주민생활지원실은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주제로 총 부서별 2건씩 44건, 읍면에서는 둘레길 활성화, 신품종 보급 등 15건이 보고됐습니다. 장민철 군수고난대행은 2015년 한 해 군정의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올해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을 잘 마무리해서 주요 핵심 사업들을 반드시 성취해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거창군에서는 구급 공무원 참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시 주민자치위원 참관 등 방법을 다양화해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월 27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거창군 협의회에서 장민철 군수고난대행, 농협 거창군 지부장 등 관내 기관장과 자문위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회의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더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자리로 독일 통일 이후 살펴본 한반도 통일 비전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연간 통일 사업계획 보고를 가진 뒤 지난해 예산 결산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장민철 군수고난대행은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으로 우리 군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밝히고 민족통일자문회의에서 남북자 회담 실무 접촉과 개성에서의 차관급 회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기 회장은 한 달 남은 올 한 해 국민들께 평화 통일의 신념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를 돌이켜봤을 때 거창의 여중구의 안보교육과 현장 교육을 통해 안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제일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30일 2015년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학계,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등 각계 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자문위원회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생활의 질 향상에 관한 기본 정책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사용료에 대한 적정성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질 개선, 노후 수도관 및 계량기 교체,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 각종 수도 및 하수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상된 상하수도 요금은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하며 이 외에도 간단 이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1월 29일 거창군 웅양면에서 하성단 노을생활문화센터 개관을 앞두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거창군 웅양면 하성단 노을생활문화센터 개관 전 기념행사가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민 건강 강좌, 어르신 백일장, 주민 풍물, 난타 공연, 주민 노래방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성단 노을생활문화센터는 낡은 교실 3칸을 리모델링해서 무대가 있는 강당으로 개조했으며 리모델링을 통해 앞으로 비가 오거나 추운 날씨에도 주민들이 공연과 전시, 각종 공동체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개인이나 외부기관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하성단 노을생활문화센터는 12월 18일 4시 정식 개관식을 앞두고 개관식 당일 2시 극단 자유바다의 어머니 연극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매월 주민들이 희망하는 영화를 선정해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12월 2일 거창 사과 테마파크에서 어린이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창 사과 테마파크는 지난 2일 노벨 어린이집 23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은 명품 거창 사과로 직접 피자를 만들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1층 사과 탐구의 집으로 이동해 사과에 대한 모든 것을 오감을 통해 보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체험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직접 사과 피자를 만들어 보니 너무 재밌고 신기하다며 또 오고 싶다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거창 사과 테마파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사과 요리 체험 이외에도 사과나무 분양, 문자 사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2월 3일 거창문화센터에서 거창한 거창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다사다난한 2015년을 정리하며 거창한 거창 콘서트를 12월 3일 오후 7시 거창문화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화려한 경력과 시원스런 가창력을 가진 유명 가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남진, MBC 가요베스트 대상에 빛나는 진정한 트로트 가수 조항조, 여자 댄스 가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김완선, 귀공자 같은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여심을 녹이는 최성수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상큼하고 발랄한 여성 5인조 걸그룹 퀸비즈, 공연장을 뜨겁게 달군 헥사밴드도 행사를 빛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잘 알려진 코미디언 최병서 씨가 MC를 맡았습니다. 이번 거창한 거창 콘서트는 한 해에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모두 잊게 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는 점에서 뜻깊었습니다. 2015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2016년을 앞두고 다이어리 사면서 계획 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새해 계획 세우는 것만큼이나 남은 한 해 잘 보내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5년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 120평의 대규모 최신 시설 40개의 다양한 크기의 방에 최신 TJ 반주기 완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은 거창 로타리 근처 신전 떡볶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여행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교육의 도시, 창조도시 거창. 올해 말 4차선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구에서 거창까지 30분 거리로 이어지며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은 사과와 함께 딸기, 포도, 오미자 등 농산물로 유명한데요. 거창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살찌우는 게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돼지국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든든한 한 끼로도 좋고 또 술안주로도 좋고 또 해장으로도 최고의 음식이죠. 그럼 맛있는 돼지국밥 드시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주상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김부잔의 가마솥 돼지국밥. 돼지국밥 정말 맛있어요. 가마솥 돼지국밥 맛있어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인 돼지국밥. 경상도 지역 대표 음식이며 동시에 담백하고 구수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순댓국밥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요. 시원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데 먹고 나면 몸이 확 풀어지고 좋습니다. 돼지국밥 너무 맛있어요. 돼지국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뼈와 돼지뼈를 오랫동안 고아 뽀얀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어낸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올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앴습니다. 진한 육수에 부추와 새우젓 등 내 입맛에 맞게 고명을 얹으면 드디어 맛있는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밥은 그 국물이 전혀 싱겁지 않고 구수하고 깊었으며 뚝배기 속 한가득 들어있는 고기는 담백하지만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고소했습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따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던 소박한 음식답게 돼지국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도 김치와 깍두기, 깻잎 정도로 단출합니다. 순수 국산 고기만을 이용해 조리한다는 이곳 음식점에서는 돼지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물이 이거 소고기 머리로 해가지고 네. 얼큰하니 네. 너무 이런 다른 돼지국밥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곳 없이 든든합니다. 맛이 어때요? 네,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네, 드디어 제 앞에 맛있는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구수하고 개운한데요. 특히 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얼큰하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육수가 정말 개운하고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소뼈하고 돼지뼈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보니까 가마솥에 끓여서 그런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간판 자체가 가마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가마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집에는 이 콩나물이 안 들어갔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또 콩나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연히 이제 콩나물을 한번 사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손님들 주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메뉴에 다 콩나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도 더 시원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콩나물은 뭐 해장국에도 더 좋다 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도 네.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김부자 돼지국밥 드시러 오세요. 맛있게 드릴게요.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터를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 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소는 뭐 좀 특별한 거 뭐요?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전공이네. 쑥을 먹은 소가 있다. 쑥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 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우와,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 뭐 알았어, 형. 쑥쑥 끓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 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 우리 애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